예, 오늘 휴일인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오늘은 정말 잦아들었나 그래서 자고 나면 걱정을 하고 하는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매우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잘 안 들리죠? 2월 29일 경상북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대비 50명이 증가하며 누적 43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원인별로 보면은 신천지 관련이 10명이고 대남병원 관련이 또 1명이고요. 역학조사 중인 39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909명이 발생했는데 한 6% 수준으로 어제는 9%였는데 어제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환자 대비해서는 10%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확진 환자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439명 중에서 395명이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격리 중인 35명 전원은 금일 중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대남병원 정신 환자 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 6명을 추가로 이송하였습니다. 경증 환자 4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고 중증 환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남대 병원을 이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남병원 정신 환자 60명 중 24명을 이송하여 현재 37명이 남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이 지체될 경우에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증 환자가 되면 국립중앙의료원 등 상급기관 이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신속하게 이송하려고 있으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병상 확보 등이 여의치 않은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취소해서 조기에 이송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주와 영주의 적십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상주 병원은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늘부터 환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은 192개입니다. 오늘부터 봤는데 대구시 측과 협의해서 대구 환자 192명을 이송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송해 주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적십자 병원은 내일부터 환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99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는 5층 전층을 99병상인데 복지부 요청에서 4층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4층까지 준비하면은 4일간이 더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4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싸움입니다. 4일간이 더 늦어지는 것보다는 우선에 5층을 받으면서 4층은 의료진만 밖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좋겠다. 이거는 안동병 의료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였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을 오늘 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또 이런 곳에 이제 간이음압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간이음압기가 사실상 구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없이 그냥 하고 있어서 혹시나 도민들 불안감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경증 환자들이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조치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급되는 양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관리를 하고 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배당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께서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 그렇게 공인되지 않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다시 늘리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이것도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마스크 공급에 힘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그룹에서 마스크 7만 5천 매, H-메디스에서 소아용 2만 3,900매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도립의원과 보건소, 강력 아토피 천식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준 하나측과 H-디베스 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자 발생 특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했던 것이 나타날까 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부은 직원 1명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부산에 본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했는데 우리한테 했으면은 오늘 중에 나타나는데 부산은 조금 우리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이나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상당히 의심 환자고 신천지 교역입니다. 그래서 영도 군수부터 늘 함께 재난 상황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서 영도 군수부터 전부 지금 자가 대기하고 있고 영도 군청이 일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영도 군청 직원들 93명을 검찰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오늘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영도 군청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신천지라든지 의심 환자가 있는 것을 철저히 찾아내라. 이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청뿐만 아니고 시장 군수 회의를 9시 반에 했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신천지나 또 의심한 환자가 의심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 조사를 해라. 공무원 세계가 마음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시군에서 강력한 시사를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특이 동향은 김천 교도소 재소자가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재소자는 1월 21일 날 김천 교도소에 왔는데 전혀 밖에서 활동한 것도 없이 확진이 됐습니다. 발열이 되고 호흡이 안 좋다 이래서 검사했더니 발열됐기 때문에 지금 검역관을 보내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우려되는 군청 직원이라든지 다중에 있는 재소자들 이런 시설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이 추세가 머무르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교도소는 현재 직원이 230명이고 재소자가 670명, 약 9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 수용자, 19세 이상 소년 처우자와 1심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받은 남성은 1심 미결수로서 지난 21일 입소를 했습니다. 또 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외관 중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확진받았는데 자녀와 본인 모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월 6일까지 휴원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주변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없었는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에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융과를 보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령군청 산림과 직원이 어제 오후 8시에 확정 판단을 받아서 이 직원 부인이 확정 판단을 받았던 상황이고 부부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령군청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소령군 농업기술센터도 폐쇄된 상황입니다. 또 경산 서린요양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호사 1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환자의 밀접 접촉자 8명 중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소자 1명은 재검사 중이고 집단 감염 상황이 커지지 않을지 정말 걱정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신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신천지 신도 총 5,269명 중 31번 확진자 접촉 신도 756명을 제한 4,513명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192명, 93%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약 320명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는 확진 구명 유증상자 156명이며 411명의 검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신천지 신도 전원에 대해서 검체를 하기 때문에 검체 결과가 매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나타나는 걸 봐서는 확진자 중에 한 10% 정도, 확진자가 한 10%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500명 전원 전수를 하면은 한 600명 가량, 이건 추정입니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이래서 확산 추세가 가늠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신천지 관련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빨리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를 계속 거부하거나 신도 명단을 누락한 교회 등에서는 고발하여 강제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분들이 더 위험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 조치해서 법적인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관 확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공무원 3명이 확진자로 나타났고요. 경산 1명, 고령 1명, 예천 1명, 영덕의 1명은 매우 의심 환자지만 오늘 저녁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까지 포함한 4명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3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신천지 신도를 자진신고, 신천지 접촉자도 자진신고, 숨기거나 은폐할 경우 규정에 따라서 엄벌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우리 도청에서는 개별한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지금 개별한 문자를 다 보내고 시군에서도 이런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고령자, 나이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15.58%를 넘어 20.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회 접촉과 관련이 큰 경산, 청도 등 취약 집단 시설에는 확진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집단 감염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자율적 자가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다수 생활시설의 전담 공무를 매일 체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제외하여 생활시설 종사자, 숙식시설 및 공기청정기 등 생활시설 기자재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 경상북도에서도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로 감염 확산,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새마을 회원 3,200명이 도내 8개 시군 126곳에 대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방역팀에서도 고속도로,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다중집합시설에 우리 도청에서 직접 나서서 방역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확정된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경산 양지 요양병원에서 청소 용역을 하던 일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확진 이는 청소년이 16명이 있어서 요양은 입원 환자는 268명. 그래서 여기에도 모두를 검체해서 검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단체 시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단체로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신천지나 외국인, 그것도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는지 싶어서 시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했고 만약에 사태가 있으면 바로 검역을 통해서 철저히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코로나 환자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무증이나 경증 환자만 이송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얘기했던 그 중증 환자 상급 시설로 이송과는 지금 상반되는 발언인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천교도소 그 직원 중에 받으신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이 된 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덕구청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기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상급 병원에 가서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뜻으로 전달된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은 지금 역학조사관이 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직원이라든지 지금 직원이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서 지금 그 명단에는 없다고 하는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덕군청에 음성이 나오면은 여하튼 음성이 나와도 신천지라는 것을 원래 조사를 받도록 때가 있고 신고를 하도록 때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영덕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 원인이 신천지 교인을 속아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16상 있는데도 홍보를 본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신천지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말을 안 했다는 자체로서 이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직기관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도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공직기관 확립을 해서 신천지 신자들은 신고를 하고 검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의 기관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장을 이용기자님. 예,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청 직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발열 인후통이기 때문에 오늘 7시에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각종 근무를 하면서 11일간 동선 안에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총리님이 그때 참석했는 영상회의까지도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11일간 대충 나왔는 게 143명 접촉됐고 또 부산에 보건소에 검체 갔다가 올라오면서 휴게소까지 이용해갖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이 점검 상식도 없이 이렇게
그뭐 보건 관련 차를 타고 이동시켜갖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구멍이 나서 전국이 앞으로 코로나 대응이 제대로 될지 의심이 되네요.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 자세를 반드시 갖도록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를 하는 한편 그 직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영덕군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보다는 영덕군의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대일보 김대진 기자님. 경대일보 김태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지사님이나 브리핑 하실 때 보면 경북 도내 공무원 중에는 신천지에 대한 관련된 그 직원들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온 나라가 신천지 교인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시군에서 직원들이 신천지 교인인지 파악 자체가 하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이런 자기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도록 두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신천지 교인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고 현재까지 그 확진이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신천지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공직자가 신천지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존경이 자유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진신고하라 하면 자진신고해서 나와서 내가 검증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저는 공직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쪽 경대일보 김덕수 기자님. 네, 저기 그 양성 그 판정을 받고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을 이송할 때 어떤 매뉴얼을 좀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그 불특정 다수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예. 우리 도에는 어제 확진 판정받은 30명 외에는 다 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송할 때는 우리 소방에서 가서 철저히 그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심철 기자님 한번 더 하시죠. 지사님, 아까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이 틀린 것 같다는 말이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증 환자들이 계속 이송을 하고 있고 우리 대남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갔고 어제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의 환자도 경증에서 중증을 바뀌어서 서울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송했던 걸 발표했듯이 한 분은 전남대병원에 가고 한 분은 중앙의료원에 갔는데 이런 이송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를 이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든지 다른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 자체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이 오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중증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서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 이야기를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건 안 맞습니다만은 중증 환자도 충분히 이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충북지사가 충북의 충주와 청주 의료원을 지금 환자를 입원시키고 그 자리에 대구 환자를 받겠다 이렇게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대구, 경북 환자를 안 받는 건 아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우리가 충분히 병상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고 우리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중증 환자는 우리 자체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상급 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명이 다른 큰 병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